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 임현택이라고 합니다. 옆에는 저와 함께 이제 촬영을 도와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물리치료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할게요. 물리치료사는 이제 손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해주는 사람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물리치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일을 하는 공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 바른짐은 이제 자세 관련된 이제 척추측만증과 이제 재활운동 등에 대해서 이제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천안시 축구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이제 천안시 축구협회 이제 팀닥터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먼저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이제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곳이에요.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의학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구지라든지 논문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자세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자격증도 많이 보이고 이제 물리치료사 면허증이라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물리치료사 면허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공간에서 이제 물리치료사 아니면 이제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를 측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순서를 진행하게 되는지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이거는 운동기구 중에 슬링이라는 장비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헬스 기구도 보이죠. 이제 여러가지 훈련도 하기도 해요. 먼저 이제 환자가 왔으면은 이제 여러가지 상담을 진행하게 돼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환자분이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MRI 이런 거 이학적 검사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틀어짐 아니면은 허리가 왜 아픈지 목이 왜 아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돼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엑스레이 가지고 이제 허리가 휘었으면 어떻게 휘었는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주게 되죠. 지금 여기 있는 엑스레이 화면 보면은 이제 허리가 한쪽으로 완전히 휘었죠. 실전형으로 이제 활처럼 휘게 되었어요. 이런 걸 보고 척추측만증이라고 해요. 지금 보는 장면에서는 이제 거북목과 이제 등이 굽은 거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목뼈를 보시면은 완전 일자 형태로 나타나 있죠. 이런 거 보고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엑스레이만 봐도 등이 뒤로 엄청 넘어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목이라든지 등에 통증을 많이 호소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이런 엑스레이를 보기도 하고 지금 보는 장면은 이제 자세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앞뒤 좌우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촬영하여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자세가 틀어졌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사진만 찍어도 이 사람의 골격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것도 3D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 사람 자세가 틀어짐에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고개가 점점 떨어진다 아니면 이제 어깨가 더 틀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는 거는 조갑을 측정했던 부분에서 보이는 건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면은 이제 발바닥 모양도 보이고 사람이 어린아이 모양이 보이죠. 자, 보통 이제 이런 조갑을 측정하게 되면은 지금 보는 장면처럼 빨간색과 파란색 이런 노란색 보이는데 이것은 조갑의 분포를 얘기를 해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압력이 더 많이 가해졌는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또한 이제 조갑을 측정하면은 내 무게 중심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점점점점점 해서 보여주게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화 시킬 수도 있어요. 데이터화 시켜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도식화 또는 수치화 시킨다고 하죠. 조각을 측정해서 이제 이 사람이 무게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력이 어디 쪽으로 더 많이 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돼요. 빨간색 왼쪽의 그 발바닥 모양을 보면 빨간색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있는 사람은 이 빨간 쪽으로 체중을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점 같은 게 보이는 거는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가 있는지 아니면 뒤로 가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게 되죠. 이런 조각을 측정만 해도 이제 오른쪽에 우리 귀여운 그림이 하나 있죠. 어깨가 틀어졌다, 몸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다 이런 것도 바로 체크가 돼요. 여러가지 엑스레이라든지 자세 측정한 거, 조각 측정한 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필요한 운동을 점점점 이제 알려주게 돼요. 이거 보고 이제 운동 처방을 한다고 하는데 운동 처방 겸 운동 치료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재활 운동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발목이나 이제 무릎 이쪽으로 이제 다쳤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재활 운동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재활 운동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기능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몸에 무게추를 달고 좌우로 뛴다든지 아니면 앞뒤로 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런 훈련은 이제 폴리메트릭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이 사람이 기능적으로 아니면 좀 더 잘 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민첩성을 높이기도 하고 근력을 키우기도 하고 또는 이제 밸런스 능력을 키우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폴리메트릭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선수들, 예를 들어 선수들이 이제 허리를 다쳤다 아니면 허벅지를 다쳤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경기를 임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들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운동 처방도 하고, 또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지금 보는 장면처럼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다친 부위 이제 실제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해요. 보통 의료기기들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한 5가지 돼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구는 5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전기치료기기, 지금 보이는 장면처럼 전기치료를 하게 돼요. 또한 이제 그 다음에는 초음파 치료, 충격파 치료, 견인치료, 도수치료 이런 식으로 치료를 좀 많이 하게 돼요. 축구 선수들도 이제 물리치료 많이 해주나요? 많이 해주죠. 나중에 여담으로 축구 선수들 치료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무릎이 안 좋을 경우에는 지금 보는 거는 초음파 치료라고 해요. 어느 정도 통증이 가셨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통증 가신 부분에 대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테이핑 치료를 하기도 해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테이핑 치료라고 하는데, 이 테이핑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요. 이제 탄력 테이핑이라는 것과 비탄력 테이핑이 있어요. 탄력 테이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것처럼 살색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근육에 대해서 붙이게 돼요. 근육 모양 그대로 붙이게 되면은 근육을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지금 보이는 게 흰색 테이프가 이제 아까 말했던 비탄력 테이프예요. 이럴 경우에는 관절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절이 꺾여서 다쳤을 때 이런 비탄력 테이프를 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면은 병원에서 캐스트, 즉 기부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런 탄력 테이프하고 비탄력 테이프는 어떻게 쓰냐면은, 탄력 테이프는 이제 우리가 많이 움직일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에다가 경기할 때, 그리고 비탄력 같은 경우는 기부스는 못하니까 이런 테이핑을 이용해서 고정시키고 이제 재활 훈련할 때 많이 해요. 지금 하는 거는 허리에다가 이제 요통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테이핑 하는 건데요. 이런 이제 요통은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좀 많이 있어요. 테이핑 하는 걸 알려줄 테니까 한번 부모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용돈 같은 게 좀 올라갈 거예요. 처음에 이제 허리 쪽에 할 때는 길게 허리 양쪽 근육에다가 하나씩 돼요. 그 다음에 짧게 해서 이제 별표 모양으로 아픈 부위에다가 이제 테이핑을 붙여줘요. 그렇게 되면은 허리는 고정이 되고 근육은 이완이 돼서 부모님들의 이제 허리 요통이라든지 이제 허리 아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되죠. 이렇게 이제 테이핑 치료를 하고, 처음에 운동 치료하고, 그 다음에 전기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핑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이제 환자들은 집으로 가요. 우리들은 이제 가만히 집에서 누워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또 알려주기도 해요. 혼자서 셀프로 마사지를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홈티칭 한다고 해요.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세요. 허리 아플 때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하세요. 아니면 이제 엉덩이 스트레칭 이렇게 하세요. 집에서 몇 번 하세요. 이런 것도 알려주게 돼요. 지금 하는 것도 엉덩이 스트레칭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나서 집에 가서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 주는 것도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역할이기도 해요. 이렇게 다 치료를 다 했어요. 집에서 하는 것도 다 알려줬어. 근데 그걸로 좀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솔을 제작해서 드리기도 해요. 인솔을 제작할 때는 그 사람의 발 모양과 이제 조각 측정한 거,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를 한데요. 인솔이 뭐냐고요? 인솔은 이제 간단히 말해서 깔창이에요. 신발 안에 들어가는 깔창. 그게 이제 인솔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솔은 이제 이런 형태처럼 이제 진짜로 깔창처럼 보이게 돼요. 이런 걸 어떻게 제작하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조각을 측정을 해요. 그 사람이 평발인지 묘족인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체중 쏠렸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의 발의 모양에 맞게끔 본을 뜨고 이제 제작을 해주게 되는 거죠. 아토피도 치료가 가능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물리치료 기기 중에 아토피 치료하는 기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구는 너무 고가라서 보통 일반 물리치료실에서는 잘 활용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피부과 같은 데서 시행하기도 하죠. 뭐 레이저 치료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아토피 치료 많이 해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깔창 인솔을 제작해서 실제로 신발에 이제 넣어서 적용해 주는 모습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신발은 우리 신체에 대해서 체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요. 쿵쿵 뛰거나 할 때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런 깔창은 우리 발 모양을 교정하는 목적이에요. 즉 체형 교정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깨가 틀어졌어요, 아니면 허리가 이상해요, 골반이 틀어졌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런 깔창 인솔을 제작해서 신발에 넣어서 평상시에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러면 자세가 좀 더 발라지게 되거든요.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병원 또는 이런 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뭐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물리치료사는 이제 크게 3년제,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리치료학과라는 게 있어요.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라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국가고시를 쳐야 돼요. 이 시험까지 다 치고 통과가 돼야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람은 물리치료사입니다 라고 해서 면허증을 교부해요. 여기서 물리치료사 면허증이라고 했는데 보통 자격증과 면허증은 차이가 있어요. 면허증은 우리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요. 하나 예를 든다면 운전면허 있죠. 운전할 때 운전면허가 필요해요. 이 운전면허를 없는 사람이 운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잡혀가요. 잡혀가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치료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작게는 벌금을 내거나 크게는 이제 징역살이까지 가능한 거예요. 물리치료사가 되려면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물리치료사 과학물리 잘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실제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과학과 물리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인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의학 용어라고 해서 의사들이 쓰는 거 아니면 이제 물리치료사 쓰는 거 용어는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 좀 많이 하시는 게 오히려 진학하는 데에서는 더 도움이 돼요. 그러면 강사님이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배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여기 물리치료 학과를 진학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솔직히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공부를 조금 한다고 생각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도 좀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막 찾아보니까 물리치료사라는 게 의사처럼 직접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아프거나 상대편이 아플 때 직접적으로 치료해주는 딱 직업군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의사와 물리치료사.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사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께서는 고등학생 시절에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하면서 뭔가 나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는 직업이 따로 있으실까요? 솔직히 저도 다른 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물리치료사로 지금 들어와서 좀 보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직업군요. 저도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싶어요. 내 일생에 한 직업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걸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해요.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요리사가 되고 싶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물리치료 과정 중에서 뭔가 몸이나 뼈에 도움이 되는 음식 종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성장기 친구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칼슘이겠죠. 당연히 멸치와 우유와 이런 단백질도 많이 섭취를 하세요. 그래 키도 크고 이제 몸도 튼튼해지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리치료사를 원하고 바라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리치료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데에서 이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즉 봉사 정신이 좀 투철하신 분들이 하기엔 딱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봉사활동 좀 하세요. 자, 오늘은 저랑 여기까지 하실 거고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